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더 신나고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남자를 위한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인볼든 코리아 에디터 써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희 회사 숍에서 판매하고 있는 시계를 리뷰로 신나게 까고 나서 감금당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중요한 것이죠. 자, 2021년 한 해가 가기 전에 또 올해 출시되었던 시계 결산을 한번 해봐야죠. 에디터 선정 2021년 화제였던 시계 탑10. 순서는 아예 신경 쓰지 않았고요. 오늘 나온 시계 10개 모두 저의 마음속에선 1위입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건 올해 나온 시계가 정말 많은데 그걸 무슨 기준으로 개인이 순위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대중적으로 화제가 된 것들을 선정을 하고 했는데 당연하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롤렉스가 없다든지. 저의 픽이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은 저와 싸우셔도 좋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탑10 픽은 뭔지 알려주세요. 새로 출시된 스피드마스터 크로노스코프도 좋지만 역시 오메가에서는 3861 문워치를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보통 전통이 있는 시계 모델을 리뉴얼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번 문워치는 코엑시얼 무브먼트를 탑재하고 사이즈는 더 얇아지고 러그 투 러그도 짧아져서 전체적인 착용감도 좋아졌는데 스텝 다이얼 디테일이라든지 dot over 90 등 시계 애호가라면 좋아할 모든 면에서 발전한 문워치를 내놨어요. 솔직히 저도 구형 1861 오너로서 신형 문워치가 되게 탐나긴 했지만 저와 오랜 시간 함께한 저의 정든 문워치를 단순히 신형이 나왔다고 바꾸기는 제가 너무 미안한 것보다 돈이 없어서. 전통을 얘기하자면 제가 예전에 파일럿 시계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영상에서 제가 IWC의 마크 라인업을 안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디자인의 정통성이 일관적이지 않아서라고 말씀드렸죠. 스위스는 2차 대전 때 중립국가였기 때문에 IWC는 연합군과 추축군을 위한 시계를 동시에 납품했었어요. 예를 들면 빅파일럿은 독일 공군용의 거대한 비우얼 시계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한 거죠. 근데 마크 시리즈는 원래 영국군을 위해 만들어진 시계였는데 90년대부터 디자인이 점점 바뀌더니 나중에는 적국인 독일군 디자인을 띠는 게 제 입장에서는 약간 갸우뚱하는 부분이었어요. 뭔가 정치적인 세계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게 하는, 차라리 빅파일럿처럼 애초에 그냥 뚜렷하게 일관적인 전통성을 내세우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린 왕자 에디션 빅파일럿은 역시나 어이가 없습니다. 여튼 순정 빅파일럿이라면 저도 참 좋아하는데 커서 못 찰 뿐이죠. 제가 실제로 본 빅파일럿을 찬 사람 중에 제일 잘 어울렸던 사람이 미국 사람이었는데 덩치가 곤만했거든요. 손목 두께도 저의 1.5배는 됐어서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찰 수 없어요. 하지만 이번에 46mm에서 43mm로 작아진 빅파일럿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찰 수 있는 사이즈로 바뀌면서도 아직도 큰 시계의 느낌을 잘 유지한 것 같아요. 이것마저 크다면 원래 43mm였던 파일럿 크로노그래프가 41mm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두께만 좀 줄여주면 저도 구미가 당길 것 같아요. 다음 시계는 튜더인데요. 저희가 직접 리뷰했었던 블랙베이 크로노는 아닙니다. 제가 바로 튜더가로 낙인 찍혔던 영상인데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저는 블랙베이 58 디자인과 적절한 사이즈가 너무 멋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투박한 블랙베이 크로노를 별로 안 좋아했던 거고요. 튜더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튼 블랙베이 크로노도 화제를 끈 시계는 맞지만 저는 이보다 블랙베이 세라믹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블랙베이 58보다는 투박한 41mm 직경의 14.4mm 두께지만 무브먼트에 큰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커스크보다 한층 까다로운 메타스 인증을 거친 오메가 외 첫 시계라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여태껏 메타스 크로노미터 시계는 오메가밖에 없었는데 이 시계로 인해 튜더가 한층 더 기술적인 면을 강조하는 브랜드 이미지로 탈바꿈하면서 직접적으로 오메가의 도전장을 던지는 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외형도 너무 멋지죠. 그랜드 세이코는 올해도 어김없이 수많은 시계를 내놨는데요. 그중 제 픽은 US 리미티드 에디션 SBGW 그린 3총사입니다. 최근 그린 색상의 시계를 내는 브랜드들은 많은데 뭘 좋아할지 몰라서 한꺼번에 3개를 준비하는 정성을 보여주다니,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다이얼에 그랜드 세이코라는 글자 빼고 아무것도 안 써져 있다는 건데요. 가격도 착하고 드레스워치다운 수동 무브먼트에 직경 37mm, 두께도 돔 사파이어 글라스 포함 11.6mm라 아주 바람직합니다. 아마 제가 가장 끌리는 그랜드 세이코가 아닐까 싶은데 140개 한정이라 아쉽네요. 다음 시계는 오리스 아쿠이스 업사이클이라는 시계인데요. 해양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만든
이 다이얼이 엄청 이쁘지 않나요? 친환경적 캠페인을 하고 있는 오리스가 2019년에 내놓은 클린 오션 리미티드 에디션 아쿠이스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델은 전면은 일반 아쿠이스처럼 보이고 케이스백에 이거랑 같은 플라스틱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다이얼 전체로 보는 게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41.5mm와 36.5mm 두 가지가 있어서 커플 세트로 차도 좋을 것 같고 특성상 동일한 다이얼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자신만의 패턴을 찾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저는 평소에 이 일체형 러그 때문에 오리스 아쿠이스 라인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건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 한정판 아니고요. 물론 오리스이니 가격도 저렴합니다. 올해 바쉐론 콘스탄타인에서 나온 시계도 참 멋있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중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건 오버시즈 에버레스트 한정판입니다. 항상 홀리 트리니티의 젠타 디자인 스포츠 시계들을 보면 정말 스포츠 시계 느낌이 아니고 툴워치 모양만 한 럭셔리 시계 느낌이 강했는데 이 티타늄 오버시즈는 정말 야생의 악조건에서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시계처럼 보입니다. 탐험가 코리 리처드스가 2019년 에버레스트에 착용했던 바쉐론의 프로토타입을 상용화한 거고요. 크로노그래프와 듀얼타임 두 버전이 있는데 저는 듀얼타임 버전을 골랐습니다. 까르띠에도 올해 꽤 매력적인 모델이 많이 나왔죠. RGB 3색 머스트라든지 태양광 전지 탱크라든지. 하지만 전 프리베 컬렉션에 있는 클로셰를 골랐습니다. 클로셰는 불어로 종이라는 뜻인데요. 약간 생긴 게 위에가 둥근 종처럼 생겼죠. 재밌는 게 다이얼 방향을 보시면 시계가 오른쪽으로 누워 있어요. 그래서 시계를 이렇게 보지 않고 약간 이렇게 봐야 되는. 클로셰가 처음 나온 건 1920년대고 2007년에 한번 100개 한정판으로 나왔고요. 이번에는 인하우스 무브먼트까지 장착해서 다시 한번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100개 한정판입니다. 다음 시계는 랑에온트제네의 리틀 랑에원 눈 페이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크게 없습니다. 이 다이얼을 보세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사이즈도 완벽한 37mm 직경의 10mm 두께입니다. 저의 드림워치 목록에 또 하나가 추가됐어요. 연예인들의 연예인, 시계 장인들의 시계 장인이 또 한 건 했네요. 예거 루플트의 리베르소 쿼드립틱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리베르소의 4개의 면이 모두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역사상 JLC에서 만든 시계 중에 가장 복잡한 시계로 무려 컴플리케이션이 11가지나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묶으면 전면 다이얼에 퍼페추얼 캘린더와 뚜루비옹, 후면 다이얼에 점핑 아워로 또 다른 시계와 미니 리피터, 케이스 크레이들의 달의 궤도가 3가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 있고요. 케이스 백에는 남반구의 문 페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10개 한정이고요. 가격은 하나로 하면 18억 원 정도? 시계 컬렉터들이 유난히 좋아하는 시계들이 있죠. 빈티지를 제외하고 현행 모델 중에 유독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스틸 데이토나라든지. 하지만 그중 가장 이 난리법석이 심한 게 파텍 필립의 노틸러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품귀 현상 때문에 모든 컬렉터들이 파텍 필립 노틸러스, 정확히는 레퍼런스 5711 스테인리스 스틸 블루 다이얼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모델을 원해서 파텍 필립이 우리는 한 가지 시계만 만드는 회사로 기억되는 게 싫다. 정확히는 귀금속 재질이 아닌 스틸 스포츠 시계가 우리 브랜드의 얼굴로 기억되는 게 싫다. 이건 오데마픽의 디스인가요? 그래서 올 초 파격적으로 스틸 5711 단종 발표를 했고요. 그 대신 마지막 버전인 5711 올리브 그린 다이얼을 딱 1년만 생산하기로 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 블루 다이얼이나 그린 다이얼이나 별 차이는 없지만 너희가 그렇다느냐. 그리고 1년만 생산하는 거니까 마지막이니까. 근데 얼마 안 지나서 또 다른 색상인 티파니 블루 5711을 한정판으로 냈어요. 파텍과 티파니의 파트너십 170주년을 기념하는 시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정한 마지막 스틸 노틸러스가 되는 거죠. 어차피 170점 한정이라서 구하지도 못하겠지만 올리브 그린 노틸러스에 있던 모든 관심이 티파니 블루 노틸러스로 싹 다 옮겨갔고요. 마지막을 합치고 올리브 그린 버전을 웃돈 주고 샀던 컬렉터들은 이게 뭔 상황이야? 제 생각에는 이게 생각보다 큰 타격인 것 같은데, 왜냐면 솔직해지죠 저희. 파텍 필립 노틸러스를 단순히 시계로서 좋아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리테일로 사는 건 예외지만 리테일로 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엄청 핫한 시계이기 때문에 중고가가 폭력적인데 리테일가가 3만 달러인데 중고가가 최소 13만 달러예요. 이 폭력을 견디면서 이건 정말 좋은 시계 이건 정말 좋은 시계이기 때문에 사는 거야? 라는 사람은 없어요. 이 귀한 걸 내가? 혹은 그래 나 이 정도 능력 돼 하면서 플렉스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상황은 시계 애호가 입장에서는 되게 흥미로운 팝콘각 시츄에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파텍 필립이 진정 스틸 스포츠 시계로 기억되는 게 싫다고 생각했다면 이 한정판은 드레스워치 라인 중에서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아마도 티파니 블루 다이얼 색깔에 어울리는 드레스워치가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2021년 가장 화제가 된 시계인 것은 분명하네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선정한 2021년 화제의 시계 탑 10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한정판이 너무 많아서 아쉽긴 한데 또 이걸 보시는 분들의 탑 10 혹은 탑 5 시계는 어떤 거였을지가 궁금하네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즐거운 시계 생활 하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